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다 마치신 분들, 혹은 이미 강남에 살고 계신 분들, 이 다음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마땅한 강의나 모임을 찾기 어렵던데? 하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보통 부동산 투자 강의나 모임을 가면 강남 부동산 매수까지는 조언이나 방법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이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강남 사람들은 이미 강남에 사는데 그 다음엔 재테크로 뭐 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강남에 살고 있어서 그럼 이제 나 뭐 해야 되지? 막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오늘은 강남 분들 혹은 강남에 입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도대체 강남 아파트 그 다음엔 어떻게 무슨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20대 시절 모은 2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서울에 공실 없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장한 이야기 그리고 주위 강남 부자들에게 들은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앞으로 함께 자산 부수를 모으는데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한다 하면 즉 자산을 불릴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주식, 부동산, 코인, 부업 같은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바로 부동산 투자였어요. 주식은 매일 매매 창을 봐야 하는데 이게 직장 일을 하는 근무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저는 제대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그 회사의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매일 이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간이 나질 않아요. 코인은 심지어 장이 마감이 안 되잖아요. 24시간 동안이잖아요. 낮에도 회사를 가야 하고 또 밤에는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고 하니까 코인 투자는 더더욱 불가능하더라고요. 부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꽤 오래 하면서 판매도 제법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퇴근 후에 하는 또 다른 노동이잖아요. 몇 년을 계속 투잡을 뛴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내 건강이랑 부업이랑 맞바꿔서 하는 거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오래 지속하기는 좀 어렵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다양한 돈 버는 것들을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모두 해볼 수 있어요. 그때는 체력이 받쳐주니까 시간도 많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본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모두 병렬로 다 벌려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나한테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재테크 에너지를 집중해야 해요.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안 돼요. 근로, 투자, 자영업 모든 거를 제가 해본 결과 재테크로는 우선 부동산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제 강의가 생기던 시기에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좀 빠르게 선배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법도 알게 되고 기본 상식들 예를 들면 뭐 입지, 인구수, 적정 부동산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렇게 강의 덕분에 빠르게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같이 투자하시던 분들이 자산도 함께 불리고 다들 강남에 입성도 하셨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강남에 들어오면 투자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 다음에도 계속 재테크를 해야 하거든요. 강남 사람들 모두가 이제 손 놓고 남은 여생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돈 까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 이후에 도대체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강의는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강의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들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강남에 막상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이미 나는 똘똘한 한 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 규제도 계속 되고 있고 분양을 넣을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도 큰 의미가 없고 소액 투자 강의를 듣자니 지방에 내려가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여전히 계속 다주택 규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금융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강의도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부동산 입지 강의를 듣자니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듣자니 강남에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다주택 중과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사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고 조합원들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묶이니까 투자의 황금성이라든지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강의도 또 듣자니 경매가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경매 낙찰이 되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지만 강남 핵심지에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나오는 경매는 몇 건 안 되거든요. 정말 소수의 몇 건 안 되는 이 한두 건 경매를 위해서 경매 강의 전체를 듣는 것도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강남에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파트 치수를 늘리는 투자가 아니고 또 지방을 도는 투자가 아니라
아니라 세금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거를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진짜 막막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강남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에 투자를 해도 내가 직접 거주하는 것은 강남 밖에 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강남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이 다음에 어떤 투자를 이어나가는지를 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정말 부자들을 찾아서 배워야 하는 단계가 온 거죠. 그래서 저도 강남 사람들하고 좀 모여서 재테크 공부를 하고 싶다, 혹은 강남에 입성할 계획을 다 짜놓고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궁금한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함께 좀 모임을 갖고 싶다. 근데 이제 없어가지고 부자들이 사실 저한테 뭐 하세요, 뭐 투자하세요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질 않잖아요. 저한테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제가 막 어깨동무로 어떻게든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진짜 열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을 살펴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해결한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서울 핵심지, 예를 들면 강남, 서초, 홍대, 용산, 성수 이런 지역에 건물을 사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으니 한번 위의 영상 참고해보세요. 그리고 물류창고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 땅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보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거 알아내느라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강의에서 듣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이 강남 아파트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부자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씁쓸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조금 더 일찍 알았다라면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부동산 투자 규제 심할 때 막 저희 분양권 막 70% 이렇게 양도세 세율 매겨질 때 저는 그때도 아파트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더 효율적인 투자처를 고를 수 있었더라면 좀 다른 선택을 했겠죠. 이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계속 아파트 투자 그 카테고리 안에만 있었고 다른 분야까지 시야를 확대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후회했었어요. 물론 건물이나 토지, 해외 부동산에 대한 강의가 개별적으로 있긴 있어요. 저도 이제 건물, 땅, 해외 부동산도 다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강의들이 통합적으로 서로를 비교해서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산군을 선택하는 그런 법을 알기는 또 좀 어려워요. 건물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건물중개법인에서 강의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강의 기초들 듣기 진짜 좋거든요. 전 추천해요. 그런데 강남 아파트랑 강남 건물이랑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은지는 잘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도 지방에 아무 땅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위한 물류창고 혹은 좋은 상향이나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서울 근처에 땅을 사야 하는데 토지 중개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부자가 되면은 증여나 세금 이슈 이런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해외 부동산을 좀 보시는데 해외 부동산은 시중의 정보가 더 적어요. 한국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냐, 강남 건물이냐, 해외 부동산이냐, 토지냐, 이 네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하고 효율적인 투자처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은 또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 건물, 해외 부동산, 토지, 그리고 부동산 외에 각종 금융 상품들,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다 같이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이미 강남에 살고 있어서 서울 건물, 그리고 토지, 해외 부동산, 다양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비슷한 단계에서 함께 저와 공부를 해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보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5년 동안 아파트 투자로는 구축, 신축,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법인 투자 등을 했고 현재 법인으로 서울 역세권의 건물을 매수해서 공실 없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강남 신축의 자가로 살고 있고 오랫동안 강남에 살고 있어서 강남에 대한 어떤 정서, 디테일한 강남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강남 이후에 어떻게 자산을 쌓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공부하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그런 시야를 갖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아파트 역시 계속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차근차근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나눌 예정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강남 이후에 재테크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들 필요한 분들을 남겨주시면 비공개로 Q&A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처음 3분은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Q&A를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의 세계관을 넓히고 강남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부자들의 재테크를 배워서 교류하는 그런 사이가 될 분들이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